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 후임 시장에게 5조 5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 시장의 중점 정책 중 하나인 천원 정책과 아이시리즈 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으로 꼽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천 이음입니다. 평소엔 예산을 60%나 깎고 시민들의 혜택을 줄이더니 선거를 목전에 두자 갑자기 캐시백을 20%로 높여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시민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선거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유 시장이 추진해온 천원 정책과 아이시리즈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경우 향후 1조 4,4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금 내부 거래 융자 상환 등에 1조 8,936억 원이 필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 등 1조 3,503억 원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청라 하늘대교 손실보상금과 GTX 비청학역 운영비 등 미확정 재정 수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가 부담액은 4,1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인천시의 가용 재원은 1,856억 원, 반면 올 하반기 재정 소요액은 6,441억 원에 달해 단기적으로 4,585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인천 이음의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조정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민선국의 시작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텅 빈 곳간을 채울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가 인천 재물포구로 결정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최근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인천 중구의회 청사를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중구의회 청사가 기존 건물을 크게 손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청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법정으로 의원 사무실은 해사법원 판사들의 사무실로 전환하기 용이하고 지하 주차장을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 해사법원은 오는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며 임시청사는 개원 시점 기준으로 5년간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해사법원 신청사를 조성해야 하는데 신청사 유치를 위해 임시청사 유치에 뛰어들었던 기존 지자체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지난 2월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우수 저류시설을 조기 운영합니다. 우수 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단기간에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배수 체계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인데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저류시설은 모두 14곳이며 현재 2곳이 공사 중이고 2곳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시는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남동구 간석동과 서구 성남 녹지도시숲 공원 등 2곳으로 현재 상부시설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 공사 완료를 앞둔 2곳에 대해 조기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찬성 6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모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시행 방식은 앞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동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최근 양천구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정식 조합 체제로 전환돼 시공사 선정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정비업계는 목동 7단지가 사업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만큼 이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준공된 목동 7단지는 2,500 신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9층 4,335가구의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문화원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가 24일 수세격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크 가수 장계현과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5연승을 한 택배 가수 이용주가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장에는 은평문화원 관계자와 회원들뿐 아니라 이미경 은평구 의원 지역 주민, 퇴근길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여 음악회를 즐겼습니다. 박기룡 은평문화원장은 이번 음악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속 여유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과의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선에 성공한 이병도 서울시 의원을 만나봅니다. 이병도 의원은 서부선 등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지역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3선 중진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이병도 서울시 의원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이 또 지역의 많은 현안들 잘 챙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좀 기쁨보다는 좀 무거운 책임감,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잘 해결해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의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야당이지만 또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시정들을 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고 또 민생을 위해서는 또 때로는 협력을 또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때로는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또 때로는 좀 잘못된 시정들을 올바르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쨌든 책임을 부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정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과 관련 없는 좀 지적 사업 같은 것들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정이 민생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올바르게 견인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보건복지를 좀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더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좀 시혜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보편적인 권리고 또 뭐 어르신이나 또 장애인이나 어린이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게 됐고 또 정부에서도 통합돌봄법이 지역 통합 돌봄법이 시행되면서 돌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서울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우선 올해는 현안이고 은평구 어쨌든 발전의 핵심적인 어쨌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색 DMC적 복합 개발 이런 것들이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교통 그 현안들, 뭐 서부선이라든가 고양 은평선의 신사 고개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어쨌든 기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운영위원장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스스로가 빛나는 자리라기보다는 동료 의원들, 선배 동료 의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그 동료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 의원들이 더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지원 체계를 좀 잘 만들고자 그런 역할을 하고자 운영위원장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 운영위원장은 또 시장 비서실과 정무 수석실을 또 소관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가교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AI, 디지털 환경이 변화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의회에 빨리 도입돼서 의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고요. 정말 일 하나는 열심히 하는 시민이었다. 뭐 이런 것들로 기억되고 싶고요. 좀 더 또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의 어쨌든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고 그런 주민들의 얘기들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굉장히 함께 노력했던, 함께 호흡했던 시원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부평 풍물대축제가 올해 30주년을 맞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랑받으며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 30주년 축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올해 축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권순식 부평구 축제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기가 무량합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신 인천 시민과 부평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7년 첫 발을 내딜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축제로 성장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난 30년은 축제 역사를 쌓아온 시간이 아니라 부평의 문화적 자산과 시민들의 열정이 하나로 뭉쳐진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30주년은 지나온 길을 자축하는 자리를 넘어 향후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3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 만큼 두 가지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 간의 융합과 대중성입니다. 전통 풍물의 원형을 깊이 있게 살리면서도 젊은 세대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 대동 풍물 한마당, 창작 풍물, 야간 풍물 레이브 등의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둘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넓은 부평대로를 가득 채우는 만큼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동선과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축제를 위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부평대로라는 열린 공간이 주는 해방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 축제의 가장 큰 브랜드 가치는 관객과 무대의 경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왕복 8차선의 거대한 부평대로를 전면 통제하고 그 넓은 아스팔트 위를 시민들이 발걸음과 신명나는 풍물소리로 채우는 축제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우리의 전통 풍물을 보면 공연이 아니라 함께 뛰노는 대동의 문화입니다. 이 연대감과 에너지는 언어와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풍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세계 어디에 내놓은 손색 없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신명으로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축제, 그것이 바로 부평 풍물 대축제만이 가진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입니다. 올해 30주년 축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낸 문화성찬입니다. 일상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평대로로 나오셔서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마음껏 웃고 즐기고 에너지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거리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9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25일 지역 화폐 충전금 2배와 출산 지원금 확대, 교통 소외 지역 통학버스 지원과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조기 건립, 가다실 9 지원과 김포시 웨딩 라운지 운영 등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기형 김포시장 당선인은 일상의 부담은 줄이고 삶의 질은 확실히 높이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영 당선인은 김포 시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 김포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될 수 있게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벌여 공시지가 기준 100억 원 규모의 미이전 토지 73필지를 발굴했습니다. 부천시 감사 결과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12개 필지가 45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또 범박지구 주택건설 사업 이후 무상 귀속됐어야 할 완충 녹지 등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 과정 등에서 부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야 할 토지들이 다수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시는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적 이용된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공공용 재산은 용도 폐지와 매각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제24대 조용익 부천시장 취임식을 열 예정인 가운데 시민 임명식 형태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 안전, 복지, 문화, 교통 등 시정 10대 분야 주요 공약을 상징하는 시민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시민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시민대표는 공약 수혜자와 정책 참여자, 현장 종사자 등 각 분야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청년, 노인, 기업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합니다. 부천시는 이번 시민 임명식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부천시장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주권 가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참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유공자 표창과 헌정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관내 음식점의 위생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등 디저트류를 파는 배달 음식점과 대중선호 음식점 20곳으로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실 위생 실태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